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부터 실시된 국민의힘 당원투표가 첫날 43.8%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데 이어서 둘째 날인 오늘 12시 현재 50%를 돌파했습니다.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비리 수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선에서 마무리 짓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정치권인시 김정기 동국대 석자 교수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원 투표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뭐 첫날에도 43.8%, 네. 그리고 오늘 또 낮 12시쯤에서 50%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오늘 중에 거의 60% 가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들, 책임 당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권 교체를 예. 바라는 그런 열망이 폭발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이야기로는 서버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한 시간 그렇죠. 안에 뭐 10,000명 이상 폭주하니까 정말 서버는 이제 중앙선관위 네네, 그 선관위 대형 거죠. 용량이니까 터지지는 네. 않았는데 그만큼 뜨겁다. 그런 식이죠. 그 책임 당원이 57만 명인데 그 중에 25만 명이 어저께 대단합니다. 투표를 했으니까 이게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2차 컷오프 때요. 최종적인 이제 투표율이 49.9%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뭐 정당 네. 이 국민의힘 사상 아주 맞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흘 합쳤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하루 반도 안 됐는데 예. 50%를 넘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 되니까 뭐 그 정도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돼버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당초는 윤석열 후보 뭐 일방 독주가 되지 않겠느냐, 경선 시작 전에는 그렇게 많이 예상을 그렇죠. 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40%막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다른 사람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에 그랬었죠. 저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빨리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두 분이 이게 경합이 붙어야 이 흥행도 흥행이 되고 되는 거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지금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제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다 한 자리 숫자였잖아요. 그렇죠. 초1강이었거든요. 슈퍼 1강. 한 자리도 저 밑에 한 자리입니다. 네, 2%, 밑에 한 3%, 5%도 안 됐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사실 이 정도 흥행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예, 그래요. 여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좌파 계열의 여론조사 몇 군데를 섭외를 해서 처음에 홍준표 띄우기 작업을 사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본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상대 홍이기 때문에 윤보다는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윤을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쉬운 상대인 홍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외로 또 조중동이 그 언론기관으로서 또 흥행을 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에 편성해서 받아주니까 이게 이제 여론 비슷하게 돼가지고 홍준표가 윤석열하고 맞짱 뜨는 수준까지 가면서 지금은 다들 궁금해해요. 그러니까요. 본전의 연속이다. 이러다 홍준표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문화일보에서 나온 거하고 데일리안이 공정 이제 의뢰를 해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문화일보를 보면은 그 민심 일반 국민이죠.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윤석열이 33%고 홍준표가 42.1%예요. 예. 9.1%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심을 대표하는 책임당원은 예를 들어서 윤이 55.1%로 압도적이고 홍이 36.9%로 18.29% 차이가 나는데요. 9.1%가 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대 5로 반영을 하니까 예. 이것만 가지고 단순 산수를 하면은 예.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약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변이 없는 한 10% 전후로 홍준표보다는 윤석열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화일보 다음으로 데일리안이 가장 최근에 예.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오늘 나왔죠, 오늘. 예, 오늘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오늘 나왔죠. 예, 예, 따끈따끈하네요.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예. 이 당심을 대표하는 국민 여론에서 예. 이제 경선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그러면은 되게 국민 여론 이 민심이죠. 당심이 아니고 국민 민심이죠. 여론은 민심이잖아요.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홍이 항상 윤을 앞섰잖아요. 꽤 앞섰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뭐 네. 4, 5%는 앞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온 게 홍 예. 후보가 37.8%고요. 예. 윤 후보가 37%입니다. 이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오차 범위 네. 내에도 있지만 예. 37.0이나 37.8이나 뭐 똑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추세가요. 전주에 비해서 홍 후보는 0.8% 하락을 했고 예. 윤 후보는 2.2%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전두환 발언이나 뭐 개사과 논란으로 윤의 지지율이 조금 빠졌잖아요. 예. 그런데 일주일 만에 회복을 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일이 되면은 국민 여론이 비등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국민힘 지지층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심이잖아요. 지금 당원 투표라고 네네. 봐야겠죠. 거기 윤이 57.4%예요. 뭐 압도적이네요. 홍이 예. 33.6%고요. 압도적이잖아요. 23.8%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10% 전후 최소한 10% 전후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데일리안이 가장 따끈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 윤석열 측에서는 네. 홍준표 후보의 그런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꿔준 표다. 꺼준 표다. 꿔준 거다. 저쪽 네, 민주당에서. 네. 근데 그렇죠. 문화일보나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보면 그게 딱 드러나네요. 민주 지지층이요. 예. 그렇죠. 예. 아유, 민주 지지층이요. 예.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압도적이죠. 이게 홍준표가 47.2죠. 예, 47.2. 예. 예, 또 윤석열이 16.8. 네. 그러면 30.4%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역선택 팩트가 예. 요인이 사실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비슷하네요. 문화일보가 1일날 조사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네. 민주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16.5, 네. 홍준표 48.4. 네.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 트렌드를 이제 읽어보면 예. 이 여론조사가 등락이 심한데 그래도 일정한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넘어서는 경우는 없고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나 홍준표 후보 측 네. 모두 지금 이렇게 엄청난 네. 투표율을 보이면서 다 자기가 승기가 잡았다. 승기를 네. 이렇게 지금 서로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왜 자기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건지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요. 야, 그래요? 그 특유의 그 자세 있잖아요. 예. 마치 그 승리를 거머쥔 것 같은 그런 그 오만함 야. 같은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원래 뭐 좀 홍준표 후보가 약간 거만하다 그럴까? 우쭐한 게 좀 있죠. 예, 원래 좀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본심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예, 예. 상대가 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또 검사 생활을 하다가 네네. 검사라는 게 늘 가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옷 네. 벗자마자. 네. 그리고 국회의원만 쫙 하고 당대표 뭐 지사 이러다 보니까 어깨가 뽕 할 것은 뻔한 거죠. 조금 더 좀 보통 사람들보다는 예.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더 하죠. 예. 그래서 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미 홍준표 캠프는 축제 분위기 같아요. 자기들이 엎었다. 어떻게 엎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예,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홍 캠프에서는 내가 노무현이다. 노무현의 신화 창조는 강주 경선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강주 경선이라는 게 처음에 제주에서 시작해가지고 강주로 왔는데요. 호남, 예, 네. 광주에서. 강주에서 노무현이 그렇게 압승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노무현 신화 창조라고 하는 것도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DJ 쪽에서 예. 다 만든 겁니다. DJ가 그 당시 그 연청 사무총장 염동연을 앞세워 가지고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 아들 김홍일이가 해가지고. 연청 회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거기에 사람 딱 오더를 내리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싹 뒤집은 그럼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전에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서 네. 압승을 해버리니까 탄력을 받잖아요. 네. 이게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 전에 어텐션을 못 받던 젊은 존 F 케네디가 웨스트 버지니아 주 경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그 WASP도 아니고 IDC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저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 그러니까 머자르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인데 그래서 그 주에는 특히 그게 지배적이었는데 그냥 젊은 케네디가 돌풍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부터 내셔널 TV 네트워크로부터 어텐션을 받으면서 아주 주목을 받죠.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그걸 정확하게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노무현 신화 창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신화 창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을 해줄 DJ도 없고요. 아니 그리고 노무현은 신상품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중고품인데. 홍준표는 14세기형 아닙니까? 14세기형인데 저 킹메이커를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도 없고요. 예. 그동안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는 아까와 같은 그런 작업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아, 그래서 능력은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노무현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홍 후보가 판단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의 투표를 보일 정도면은 정권 교체잖아요. 그렇죠. 예, 정권 교체 열망인데 이것이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14세기형 홍준표입니까? 21세기형 윤석열입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은 검사고요. 그래서 정권하고 싸웠던 의인이잖아요. 예. 검사 출신 의인 윤석열과 정가 사범 이 범죄자 이재명하고 싸움인 거예요. 여기 홍준표가 시대 정신을 대표하지도 않지만 끼일 공간이 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세대 구도하고 지역 구도를 이제 적용해 보면은 답이 되게 나오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대 구도에서 보면 이제 요즘 이야기를 홍준표가 그러잖아요. 20대, 30대, 40대는 내가 압도적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 9월 달 한 달 동안 뽑은 당원들의 상당수가 예. 20, 30대고 또 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예. 20, 30, 40대하고 호남에서 내가 압권이니까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세대 구도도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 게요. 전체 우리가 이제 지금 당원수가 57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57만. 57만 명을 세대로 이 토탈을 해보면은 20, 30, 40대가 35%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많이 들어와도. 예,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예, 5, 6, 70대가 65%니까 예. 게임 자체가 예. 벌써 여기서 2배 이상 예. 차이가 나는 데다 적극적인 투표층은
5, 6, 70대가 적극적인 투표층이잖아요. 이번에 5, 60, 70대 예, 70대. 아주 그냥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 거, 대반란이 일어난 맞습니다. 거 아닌가? 대반란이 청년 반란이 아니고 예. 사실은 5, 6, 70대. 맞아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35%대 65%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홍 대표가 근거 없이 막 청년 지지를 한 몸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이길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산수를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10,000명입니다. 10,000명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10,000명. 그래서 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산수가. 그래서 세대 구도로 봐도 그렇고요. 지역 구도도 중요한데요. 아, 예. 우리가 지역 구도에서 TK하고 부울경을 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뭐 보수의 본리니까요. TK가 지금 책임당한 비율이 23%고 부울경이 18%인데요. 네. 이제 합쳐서 41%인데 실제로 TK 같은 경우는 턴아웃이라고 그러죠. 예. 모든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투표예요. 예. 턴아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TK가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울경까지 치면은 약 50%를 차지해요. 예,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TK하고 부울경이 승패를 가늠을 하는데 TK에서 윤석열 후보가 51.2%예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9.4%. 부울경에서 윤석열 후보가 43.5%고요. 홍준표 후보가 37.4%입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 책임당원의 실제 투표율을 놓고 볼 때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TK하고 부울경에서 이 정도 갭이 벌어지면은 이 지역 하나만 해도 홍하고 윤 차이가 10% 이상 갭입니다. 그렇죠. 또 충청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두 꽤 배 차이가 가까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충청 대망론이라는 맞습니다. 게 먹히죠. 충청 대망론이 있고요. 호남에서는 홍이 우위지만은 숫자가 작잖아요. 예, 워낙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죠. 그 서울하고 예. 수도권. 여기서는 홍이 조금 강세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압도적인 우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구도 싸움에서도 이제 세대, 지역 구도를 대입을 해봐도 홍이 이긴다는 것은 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홍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새로 들어온 9월 달에 들어온 19만 네네. 명. 네. 그쪽이 뭐 2030, 40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용 보면은요. 예. 저 10월 초에 2차 컷오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9월 말까지 이제 당헌 모집을 한 거거든요. 예. 1,000원만 내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돈 1,000원만 내면 되니까 이때 가장 많이 들어왔잖아요. 20대가 24,000명 들어왔습니다. 예, 24,662명이 들어왔는데 9월 말까지 20대 청년 당원이 23,000명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엄청나게 들어오긴 예, 했어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많이 예. 들어왔죠. 30대가 23,492명이 들어왔는데 9월 말까지 토탈 30대 그러네. 당원이 34,300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 30대가 거의 2배 가까이 예. 기존 들어나온 당원의 것은 2배 사실이죠. 가까이 들어왔지만은 그래봤자 합치면은 들어온 숫자가 5만 명이 안 되잖아요. 예, 47,000이네. 예,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후보들, 아니, 유권자들, 책임당원들 50대, 60대, 70대를 보면 50대가 48,200명이에요. 엄청나게 들어. 50대 하나로 다 커버해버리는 거고요. 예. 60대가 47,300명입니다. 그러네요. 70대가 17,000명이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를 홍준표 지지라고 하더라도 단순 비교하면 그렇죠. 여기는 7.9만 되고 네. 이 5, 6, 70대 네. 여기는 한 11.2만 이렇게 그리 돼요. 되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2배 이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산수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7월 30일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 그런 조직 그런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1,000원의 기적 그 캠페인을 많이 벌였습니다. 예, 1,000원의 기적.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네.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쪽은 거의 반 가까이 장악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당원을 늘렸다고 봐야죠. 현역 의원들도 뭐 100% 커밍아웃을 안 해도 네. 속으로는 다 잠재적으로 거의 윤석열 지지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역 의원은 36대 3 아닙니까? 네. 이쪽이 36이고 저쪽이 3명 10배 아닙니까? 이상이네. 그래서 이제 11월 5일 날 예. 정말 그 이번에 흥행 성공하고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뭐 아까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홍준표가 노무현 씨의 바람이 없는 거고 한 방이 없는 거고 구도 싸움에서도 안 되고 또 정권 교체 열망 차원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10% 전후로 해서 홍준표를 꺾고 우리 당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윤석열 측이라든가 또 일부 평론가는 네. 오히려 10%를 훨씬 넘어설 것 같다. 네. 이번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게 오히려 윤석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해가지고 전에는 홍준표가 바짝 이렇게 추격해 오니까 10% 안팎 아니었나 했는데 더 높게 또 잡는 더 높게 나올 분들도 수도 또 있죠.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만 홍준표 측에서는 근거를 제시하는 건 없는데 65%만 되면 압승을 장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있고. 이대로 가면 65% 넘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이준석 대표도 이번 여론조사라든가 이 당원 투표는 기존의 문법을 깨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홍준표 하고 논리는요. 65%가 넘으면은 자기가 이긴다고 하는 게 예. 지금 공조직이 거의 윤석열 쪽으로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조직 선거가 아니고 바람 선거가 바람이다 하는데 이게. 65%가 넘어가면은 홍준표 논리는 25%까지는 조직이 지배하는데 예, 그 얘기. 그 이유는 바람이 지배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나한테 온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스테디하게 꾸준히 윤석열하고 간격을 좁혀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노무현식 신화 창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표보단도 바람. 네. 그리고 당원들도 자유투표 성향을 60% 이상이 넘어선다면은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간과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게 정권 교체 열망이 있잖아요. 예. 정권 교체 열망은 시대 정신이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당에서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윤석열을 수입을 해왔잖아요. 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일보가 조사한 그 문항 네. 중에 아주 네네. 의미 있는 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응답층이 예. 누구를 얼마나 선택하느냐. 예. 여기에 윤석열 49.3%, 49.3이요. 홍준표 38.6, 11.7%의 차이가 10% 이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예, 정권 여기서도 교체를 바라는 네네. 사람들 중에서도 맞습니다. 이젠 뭐 당원 투표 얘기는 했고 일반 여론조사는 이제 3일, 4일 예. 이틀간 조사를 하죠. 그렇죠. 예. 그 ARS 남았잖아요. 일반 시민 여론도 3, 4일 하고요. ARS 예. 책임당은 이제 ARS도 하는데 ARS 응답자들은 거의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청년층이 아니고요. 예, 집에 예,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이기 1일, 때문에 2일은 모바일 네, 모바일이고요. 투표이고 예. 3, 4일은 이제 예. ARS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50%에 그렇죠. 해당하는 일반 맞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3, 4일 진행이 되는데 아마 여론조사 기관이 4개를 선정해 가지고 각 샘플 1,500명씩. 네, 네. 그래서 합산해 갖고 평균을 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두 개 기관만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예. 네 명이 되니까. 이제 4강이니까 각 네. 한 개씩 추천한 한 것 명씩 같아요. 추천을. 예, 4명이. 공정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다 유리한 걸로 네, 추천을 해서 거기서 딱 내면은 그래갖고 합산하면은 뭐 평균을 내면은 딱 맞습니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네. 어디 쪽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한두 개 가지고 하면은 그 편차도 크고 네. 자칫하다면은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 마사지를 잘 해버리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투표율도 역대급으로 나오고 또 여론조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4개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신뢰성이 꽤 높지 않겠나. 예. 그런 점에서 5일 예. 최종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예상은 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모든 선거라는 게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서 예,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아마 국민들이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리스크를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예. 뭐 전두환 발언이나 개사가 논란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덮이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버 개념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윤석열에 대한 불안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서버는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선거 정국에서. 그리고 그러한 윤석열의 리스크를 뭐 윤석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네. 뭐 장모라든가 부인 관련해서는 결혼 전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 지나간 얘기를 끄집어내 갖고 여권에서 계속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그렇죠.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경선 과정에서 다 까버린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막판에 왔으면은 예. 그 쇼크가 컸을 텐데 아니 지금 뭐 본선에 다 가서 그냥, 예. 느닷없이 뭐 하나 터트리고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막판에 가서는 그렇죠. 예. 예, 일단 현재로는 뭐 순항인 것 같습니다. 5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